안녕하세요. 네, 새로차트 무수입니다. 방금 이제 공부 자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복귀 방송을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외 차트도 다 봤는데 해외 차트는 일단 계속 제가 여기 어디야? 어디더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장 좋아요, 나스닥 좋아요 계속 얘기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얘기 여기 대충 원래는 여기서 돕니다. 120을 돌파하면서 좋아요, 좋아요 얘기했는데 불에까지 쳤으니까 계속 좋겠네요. 그랬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나스닥은 참고사항이니까 좀 120을 뚫을 때 제가 이제 120을 뚫는구나 지지를 안 하고 보통 이제 지지를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뿌리를 뿌리도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나스닥 힘이 좋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힘이 좋죠. 더군다나 구라까지 한번 치고 갔어요. 꼭 내려갈 것처럼 하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할 때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생각에 그 가짓수를 하나 여러분이 늘리셔야 돼요. 내려가려고 할 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올라가려고 할 때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하나씩.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죠.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횡보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진짜로 올라가겠구나.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횡보하겠구나. 하락하겠구나.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계속 횡보하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의 수를 좀 넓혀야 됩니다. 대응이에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얘네가 해주지 않으니까 대응을 예측하고 있다가 예측대로 됐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측의 수가 많은 사람이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높겠죠. 나스닥은 일단 그렇고요. 코스닥도 복귀 방송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오늘 120을 돌파를 제가 이제 그 박철웅 자리 방송을 하다가 언급을 했지만 저는 120을 분봉 여기 1.63 정도에서 헤맬 줄 알았어요. 1.63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좀 과장돼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을 덜 해서 그리면은 이제 실사로 그리면은 못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몇 번 돌파를 하려고 했다가 또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무너지든가 아니면 올라가든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경우의 수를 이렇게 본 건데 저를 야 네가 그렇지 마 그러면서 그냥 순수하게 아무 페이크 없이 그냥 돌파해서 심지어 지지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쫙 올라갔습니다. 사람 되게 무한하게 만드네요. 오늘 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종목에서 120선 이제 일봉상으로 120선을 넘으려고 하는 종목들이 돌파를 해서 많이 갔고요. 또 굳이 120선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매물대를 과거의 매물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이런 데를 여기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는 우리가 직장인 스윙 자리라고 해서 돌파할 때 바닥에서 잡거나 돌파하자마자 잡아서 무식하게 지지하고 올라간다는 예측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무식하게 들고 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돌파해서 잡은 사람 여기 돌파하기 전에 잡은 사람 여기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평단이 여기도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저 앞에 매물대 여기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머리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목이나 어깨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모가지나 어깨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스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이 그거 하는 날인데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 머리 어지럽히는 것 같아서 그냥 120 돌파는 잘 보세요. 뭐 좀 아시는 분만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들으시라고 120 돌파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요런 거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시 반부터 여기 돌파하면 저는 이제 120을 꺾여서 다시 돌파할 때 요때 잡으시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제 말을 뭐 완전 무시하듯이 얘네들이 돌파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 중에 돌파를 해서 지지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를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하튼 지수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아까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당분간은 120선에서 깨작깨작 놀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120선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무한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오늘 돌파하는 거로 봐서는 지수가 오늘 좀 오래간만에 지수가 좀 힘 있는 장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지수가 힘이 없네요. 거래량이 되게 종목마다 거래량이 되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요즘 좀 다 그렇죠. 목표가를 평소보다 좀 낮게 보세요. 이제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장이 좀 모처럼 강하게 보였습니다. 빠르게 오늘 뭐 섹터별로 볼 것도 없어요. 다 뭐 지수가 2점 몇 프로가 올랐는데 뭐 근데 상한가 위주로만 이제 대충 보겠습니다. 아니 대충이 아니라 상한가 위주로 하례를 많이 해서 볼게요. 저 섹터별로 보는 것보다. DYD 아까 그 곽철웅 자리 설명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단 예측하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이렇게 왠지 이렇게 슈팅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깔아뒀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120 밑에 꿈은 120 밑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꿈인데 얘도 나름 강상이에요. 나름 중간상에 가까운 나름 강상이고 100만 이상 터졌는데 현재로서는 뭐 한 36만 뭐 요즘으로 보면 나쁘지 않죠. 예전으로 보면 뭐 턱없이 부족한 건데 120까지 보면 매물대가 보통 여기 그래도 한 꽤 되네. 너무 높은 거 아닌가? 1차 한 9%, 2차 저 같으면 이렇게 볼 텐데 9%, 11% 이렇게 볼 텐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갭을 안 뜨고 밑에서 갔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갭을 최소한 5% 이상 갭을 뜨면은 지금 보는 이 목표가가 아니라 그 다음 매물대 여기나 17%나 20% 여기까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갭을 안 뜨고 가면 1, 2% 정도 갭 뜨고 가면은 여기가 목표가 1, 2차가 되는 거고요. 갭을 떠서 5, 6%라도 갭을 갭 떴네 이 정도라도 뜨고서 올라가면 17%에서 한 20%까지 이렇게 1, 2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떠나서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 같으면 시작하자마자 갭에서 무너지는 것까지 예측을 하겠죠. 이러면 무조건 버리시는 겁니다. 상을 들어가신 분에 한해서만 하세요. 이거 새로 들어갈 종목으로는 하는 게 아닙니다. 흥국화재하고 흥국화재우가 둘 다 상을 갔네요. 흥국화재만 볼게요. 점상이죠. 볼 거 없죠. 점상이니까 날라갔겠죠. 근데 120만 지금 현재도 좀 많이 안 줄었을 수도 있겠는데 33 많이 줄었네. 얘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상을 가고 나서 이게 25% 25%까지 갔으면은 제대로 털었겠네요. 그랬는데 고가가 13.73 상을 가고 나서 13.73뿐이 안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별로 안 털었네요. 이제 그 얘기는 하겠죠. 제대로 안 털었네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데 바닥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무너지든가 아니면 이 와중에 날아가든가 이거는 오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이제 거래량이 아침 8시 50분부터 이게 거래량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어쨌거나 얘가 앞에가 살벌하네. 흥국화재도 보면은 내일 정확하게 잘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강상으로 가네 개념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얘가 한번 날라갈라 치면은 날라갈 공간은 확실히 있네요. 날라갈 공간은 높게 보면 내일 갭까지 떠서 간다 그러면 근데 얼마 안 되네. 14, 15 뭐 14, 16%뿐이 여기 뭐 자세히 보긴 그렇지만 14, 16%까지 볼 게 없으니까 내일 그냥 얘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니까 저도 감이 안 오죠. 내일이 아직 아닌데 제가 오늘 판단하는 거니까요. 신고가 보듯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15에서 18%까지 마음의 기준을 딱 정하시고요. 바닥부터 올라가면 뭐 10% 내외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바닥부터 지금 여기니까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점상으로 올라간 거 지금 말도 안 되게 정확하게 종가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10에서 1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갭을 한 5, 6%라도 뜬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보듯이 신고가 아시죠? 신고가는 몇 프로까지 본다고요? 15에서 18%. 그러니까 10에서 15를 보냐 10에서 15를 보냐 15에서 18%를 보느냐 그 차이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영역을 보느냐 목표가를 15에서 18% 보느냐 여기는 3%고 여기는 이제 10% 내인데
내일 시층의 크기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애매한 거야. 근데 갭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뜨잖아요. 그럼 그냥 버리십시오. 시작했는데 15% 이상 갭 떴다. 그냥 바로 버리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근데 다 버리기가 아쉽다. 아, 걔는 세력 차트 연구소장 얘기 들었다가 15%인데 다 버렸는데 15%에서 4, 5% 내려온 듯 하다가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세력 차트 연구소장 찾아서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 같으면 15% 정도 이상 갭을 떴을 때 반 이상만 버리시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상한가를 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갔어? 얘도 나름 작은 의미에서 보면 여기와 여기 때문에 곽초롱 자리가 된 거예요. 돌파선이 11%니까 22% 이상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곽초롱 오늘 이런 애들이 많이 가는 날이에요. 곽초룡 자리라고 그건 제가 이름을 갖다 붙인 거고 요런 스타일의 차트에 있는 애들이 오늘 돌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중에 120 돌파하는 애들 그리고 일봉상으로 120을 돌파하거나 매물대를 돌파하는 애들 그런 애들 오늘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거나 얘도 나름 좋은 자리에서 상을 갔는데 상이 갔다가 풀렸다가 또 갔다가 뭐 여기도 풀렸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종가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일 그냥 무너질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무너질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27만 9천 적긴 적죠. 예, 근데 앞에를 볼게요. 앞에를 얘가 과연 여기 매물대까지 갈 수 있냐?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15%인데 한 15, 14, 15%인데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뭔가 따지기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 가야 되는 경우면 그냥 여기를 뭐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의 맞죠? 대충 그 작은 그림인데도 대충 맞아요. 매물대 맞죠? 근데 이제 저야 이제 뭐 하도 차트를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대충 찍어도 이제 대충 1, 2% 상관으로 맞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장중에 지금 막 변동이 이렇게 막 되고 있는데 일봉이 변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음봉됐다 양봉됐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를 뭐 이렇게 확대를 해갖고 뭐 본인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단타 개념으로 봤을 때 15에서 18%에서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죠? CCS 끝내는 영망치를 만들고 영망치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죠. 26%까지 올라갔으니까 영망치라고 하기도 민망한데 어쨌거나 물량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최소한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알고 보면 눈치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도 곽초롱 자리예요. 아시죠?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곽초롱 자리입니다. 곽초롱 자리를 심지어 시작하자마자 여기를 바닥부터 올라오면 여기가 다고요. 중간부터 올라가면 10% 내외에서 보면 두 배를 갔겠죠. 근데 얘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뚫었죠. 얘 고가가 3,060원이에요. 3,060원인데 얘는 시작가가 3,070원. 시작하자마자 뚫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꼭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날아갈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갭 떠서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개미들을 여기다가 묶어두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물렸다고 그러죠. 세력 입장에서는 묶어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물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근처까지 안 가고 여기서 또 무너뜨리니까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이날 안 나오면 아씨 또 한참 동안 물렸겠네. 그러니까 자기 평단보다 낮은 금액인데도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3,250원이 아니라 금액이 얼마냐 안 보이네요. 3,202원인데도 나오는 거예요. 여긴데도 3,000 자기가 물린 금액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물량을 세력 애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물량을 여기까지 안 가고 끝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 안 가고 아슬아슬하게 밑에서 또 아슬아슬하게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감질맛 나게 하는 이유가 계속 손절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수렴이라는 게 된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죠. 하여튼 여하튼 CCS는
물량을 받고 나서 상을 갔습니다. 원래대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분위기 좋았는데 3개에서 5개를 갈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 무너뜨렸어요. 페이크를 썼는데 어쨌거나 5개를 갔죠. 근데 이게 어쨌거나 4상, 5상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분위기상 앞에 매물대를 여기를 가느냐 안 가느냐 따지는데 저는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근데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높아서 저는 이건 자동 로스 여기다 걸어놓고요. 자동 로스 걸어놓고 내일 매매를 하실 때 이건 5상, 7상을 갈지 안 갈지 몰라요. 한 7, 8% 갭을 뜨면은 20% 정도까지 18, 19%까지는 갈 것 같은데 상한가까지 가는 거는 아예 세계관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작아 보이도록 이렇게 작아 보이도록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 얘가 요만해 보여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요만해집니다. 이렇게 돼요. 원래 걔가 이렇게 큰 애인데 이게 큰 애인데 뒤에서 날아가면 얘가 작아 보입니다. 아시죠? 이 차트 원리가 그래요. 얘가 여기서 슈팅을 해가지고 이게 요만해 보일 것 같이 작아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혼자 생각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공간적으로 여기까지 있어요. 17, 18%까지 공간이 있는데 저 같으면 자동 로스를 여기다 해놓고 17, 18%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마 거기까지는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거기를 돌파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이 없네요. 너무 높은 자리다. 흥국화재 우는 흥국화재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우선주는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엔캠 올라가다 드디어 상을 갔네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다 상을 갔어요. 상이 가면 미션 완료라고 했죠. 근데 원상을 갈지, 투상을 갈지, 쓰리상을 갈지, 삼상을 갈지 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거나 미션 완료의 첫 단계는 밟았습니다. 상한가를 들어갔으니까 침이 긴 슈팅을 하든가 이렇게 침이 긴 슈팅을 하든가 상한가를 가면 일단 뭔가 첫 단계는 밟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얘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이제 상한가 종목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뭐 나름대로 올라갔던 상한가 종목으로서 뭐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뭐 얼마 안 되죠? 16,000이 안 돼요. 별거 없어요. 저 종가상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무너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나오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나 이제 직장이나 뭐 아니면 사장님한테 꾸중 듣느라고 못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일 분봉으로 보든 매도 파라면 매도 일봉으로 봐도 파라면 매도 무조건 파란색이 보이면 매도입니다. 근데 자동 로스를 걸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푸른색이 보이면 무조건 매도인데 만약에 미친 척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공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없나봐. 신고가인가봐. 앞에 없네요. 없으면 신고가에서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신고가에서 무너집니다. 왜? 우리 매도 타이밍 알죠? 거래량 폭발. 매도 전 고점 돌파. 매도 신고가 돌파. 여기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오신 분이 혹시나 있을까봐 싶어서 일봉이든 분봉이든 파란색이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미친 척하고 얘가 올라간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15에서 18%라고 하기에는 조금 양심이 없고요. 한 10% 정도 양심을 좀 걸고 얘기하면 한 10% 정도까지만 욕심을 내보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15에서 18%까지라고는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다. 물론 안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증권에서는 가능도 없지만 불가능도 없어요. 마음 먹으면 가는 겁니다. 세력애들이 가면 가는 거예요. 15에서 18%까지 보시면 되는데 양심상 10%까지만 보시면 그게 적당한 공간 같아요. 참 엔지니어링 연상을 갔네요. 축하드리고요. 나름 또 세게 들어갔어요. 얘 어떻게 하려고 세게 들어갔는지. 120을 돌파를 했는데 뭐 이제 삼성 바라봐야죠. 20%까지 공간이 있고요. 18에서 20%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상짜리가 이제 매물대인데 연상도 충분히 갈만해요. 근데 이거를 연상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네. 본 장에서 280만이었는데 80만.
근데 뭐 그냥 80만으로 보죠 뭐. 280만원, 300만 가까이에서 80만으로 줄었다 그러면 많이 줄은 건데 요즘 워낙 이런 애들이 또 슈팅을 하는 시즌이니까 내일 매물대 여기 요 밑에는 너무 작죠. 2% 갭은 너무 작고 여기 한 18에서 20%까지 보시면 되고요. 3분의 2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거 가지고 상한가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3상을 가면 또 5상을 갈 수 있으니까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 대신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했는데 오늘 상을 간 금액 557원을 깬다. 분봉이 됐던 1봉이 됐건 무조건 그런 건 나오셔야 됩니다. 예, 바로 나오세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예, 깨고 내려올 때 이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로스를 하셔야 돼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로스를 하셔야 됩니다. 재수 없으면 최악에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로스를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종목 이렇게 봤고요. 방송을 두 번째 하니까 목이 갈라 그러네요. 몇 종목만 볼게요. 물류 선주는 관계없어요. 삼영이NC가 지하실에서 바닥을 만들려고 해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똑같은 모양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뭐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철강주는 동국산업, 양봉이 머리, 매물대, 뭐 치매 머리 거기가 목표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치매 머리까지 딱 간 것 같아요. 예,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이게 몇 프로야? 19%까지 갔는데 왠지 이 새끼 더 갈 것 같죠? 예, 왠지 여기를 좀 덜 간 것 같아요. 여기 아시죠? 예, 무슨 자리인지 곽초롱 자리인데 좀 나눠서 가는 느낌이에요. 만약 시간 단일가가 종가 비슷하게 있으면 이건 내일 한 방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왕창 무너진 게 아니라면 0.64 그죠? 얘는 내일 한 방이 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 얘 말고도 할 종목이 많으니까 하지는 마세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시간 단일가를 안 봤어도 이 새끼가 종가 근처에서 머물면 한 방 더 가는구나. 근데 큰 상승한 다음에 또 큰 상승을 할 확률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런 종목이 3% 이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만 계세요. 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알고만 계시고 매매는 하지 마세요. 태양금속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죠. 건설주 중에서는 삼부토건이 120 근처까지 갔다가 마무리 됐네요. 이제 상한가를 가봤자 120까지 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안 간 것 같긴 한데 내일 마저 시간 나니까 그러면 여기를 마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한가 비슷하게 2632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너무 120이 좀 먼 편이라 2630원 끝까지는 안 갔죠. 2630원 뭐야 상을 간 거야? 상을 간 것처럼 보이네요. 안 갈 것처럼 그렇죠. 그랬더니 상을 갔네요. 얘가 최고가가 2630원 예, 갔네요. 시간 단일가로 예, 상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630원 장중에도 2630원이 맞죠? 고가 2630원 예. 상한가를 들어간 건데 35만 4천 상한가를 간 매물대가 35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잔여 물량이 가끔 이런 게 이제 다음날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리는 원론적으로 120 근처로 가면 120 밑에 있는 애가 120 근처로 갔을 때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원론적으로. 그러면 디테일 상을 봤을 때 아무리 시간 외로 상을 갔다고 쳐도 그 원론이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있긴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큰 상승 뒤에 큰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다. 내일 아침에 얘가 갭을 어설프게 살짝 갭을 떠서 120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120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만이라도 할 종목이 많은데 굳이 하향하고 있는 120선의 종목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얘가 올라가려고 마음먹으면 머리, 모가지, 어깨까지는 갈 수도 있으니까 삼상까지 분명히 충분히 올라갈 만 할 수도 있지만 위험한 거는 지다, 아니다. 방향성이 이쪽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 네, 여러분들의 말씀 드립니다. SY도 120까지 가고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내일 120까지 마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시간 날까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11 어림없네요. 서한기계공업이 아침부터 분봉을 보면 아침부터 갑자기 슈팅을 하더니 쫙 올라갔죠. 근데 보통 슈팅을 이렇게 하고 나서 슈팅을 크게 하고 나서 무너졌다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상으로 보면
여기가 머리면 어깨나 모가지나 어깨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안 무너지니까 많이 안 무너져서 많이 무너졌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안 무너지고 오히려 여기를 지지를 해버리니까 돌파를 해버렸죠. 여기로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120을 타고 가는 애들 분봉으로 120을 타고 가는 애들 살짝 깨긴 했지만 120을 타고 가는 애들을 눈여겨서 항상 보셔야 돼요. 여기서 120을 돌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전고점 아니면 신고가, 전고점 아니면 신고가, 전고점에서 거래량 터질 때 매도 또는 신고가에서 거래량 터질 때 매도. 여기서는 거래량이 앞에는 여기나 여기 정도 양봉 거래량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 여기서 버렸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서 막 이거 털어버린 거 보이시죠? 세력 애들이 여기서 털어버린 겁니다. 음봉으로 막 터지죠. 예. 자기들의 물량을 개미들한테 고스란히 다 갖다 버리고 지들은 빠져나간 겁니다. 예. 털어버린 거예요. 네, 차트가 느려가지고 차트를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서영기계공업까지 봤고요. 네, 건설까지 봤죠. 그 다음에 로봇 AI 들어온 중에서는 삼익. 얘가 저번 방송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야 얘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예. 우리 실생활에서 이것도 작은 의미의 각종 자리가 되는 겁니다. 돌파선 두 개가 있죠. 양봉, 음봉, 그죠? 양봉침, 음봉침. 정확하게 그리면 양봉침, 음봉침. 이것도 각초롱 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선의 8%죠. 그러니까 28에 16% 이상 확 날아간 겁니다. 오늘 왜 테마를 탔죠? 어떤 테마? 돌파선을 돌파하거나 120선을 돌파하는 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제가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차트 테마를 탔기 때문에 돌파를 하는 그 섹터에 관계없이 돌파하는 날. 하여튼 뭔가 매물대를 돌파할 때 오늘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겁니다. 에브리봇도 아직 고점의 모양이 이게 고점의 모양이 애매했는데 오늘 또 확인을 시켜주네요. 나 고점 아니에요 하는 거 확인을 시켜주네요. 조정을 하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에브리봇 얘는 뭔데 계속 올라가? 잘 모르겠네요. 얘는 왜 이렇게 얘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신규주가 또 이럴 땐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에너지 중에서는 동국산업, 동국산업 봤고요. 아까 치명머리까지 간다고 봤고, 화학주는 없고, 식료분사료 없고, 조림비료제조 없고, 빨리 보자면 기계주, 서암기계공업이 있겠죠. 그 다음에 테라사이언스 내려가다가 기분 한번 낸 겁니다.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삼익 있고, 전기차 중에서는 뭐 파워로직스, 제가 좋아하는 파워로직스, 얘가 한번 상승할 때 이렇게 한번 쫙 가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좋아하는 겁니다. 뭐 여기 사장님이 알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번 갈 때 제대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몇 종목이 있습니다. 갈 때 한번 가준 애들. 전기차 중에서는 파워로직스, 칩스앤미디어,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탑머티리얼, 지하실인데 머리만 121호 머리만 빼꼼하고 끝났죠. 오늘 이렇게 120을 돌파하는 애들이 요렇게 끝나야 되는 애들인데 오늘 돌파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섹터에 관계없이 차트상으로 돌파하는 오늘 유행하는 컨셉이 그겁니다. 뭐 연예인이 앨범 하나 들고 나올 때 뭐 컨셉이 있죠. 영화 배우는 뭐 내 선한 역할만 하다가 이번엔 악역 캐릭터에 도전해봤습니다. 이런 게 있고 가수 같은 경우는 펑키 음악만 하다가 오늘 요번 앨범에서는 여러 가지 뭐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여러 가지 장르 도전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재즈도 있고 뭐 락도 있고 뭐 브루스도 있고 제가 도전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오늘 유행은 120선을 돌파하거나 어떤 정해져 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날.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 양봉이 머리 있죠. 양봉이 머리, 음봉이 졌죠. 여기를 돌파하는 날. 이런 게 크게 가는 날. 그래서 오늘 얘도 탑 머티리얼도 제가 판단을 하자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확 날아가니까. RS 오토메이션도 그렇고요. 얘는 120 위에서 지지만 했죠. 좋네요, 얘는. RS 오토메이션 좋네요. 어떤 의미로서 좋을까요? 들고 가기가 좋은 겁니다. 내일 2, 3일 일주일 안에 이렇게 120 근처로 오면은 요거는 잡아볼만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를 넘어서 아마 얘는 여기까지도 갈 겁니다.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가고요. 재수 없으면 아니지. 재수 보통은 여기까지 가고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도 갑니다. 예, 들고 가기 좋은 자리가 됐어요. RS 오토메이션 자동차 관련 부품 뭐 태양광 뭐 5만 가지 다 하죠. 예. 아, 로봇이네 로봇. 예. 전기차인데 로봇인데 여기서부터 몇 프로인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120 최대한 120 근처에서 잡으면 기본 24% 많게는 32% 예, 상한가 근처까지 먹을 수 있어요. 온전히 먹으니까 정작 상한가를 갈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나 여기서 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같으면 여기서 사서 온전히 여기나 여기서 파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만큼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RS 오토메이션 괜찮네요. 근데 얘는 잠깐만요. 근데 저는 좀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좀 할 거 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할 거 약간 생략하면서 올라왔다가 내려온 거라 이걸 구라라고만 보기엔 좀 어렵네요. 저 할 거 안 하고 올라와서 그냥 주저앉은 거거든요. 보통 이래요. 할 거 하면서 올라오면은 괜찮은데 할 거 안 하면서 그냥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내려올 일만 없다고 그래. 내려올 일만 남다고 그랬죠. 얘가 좀 그리고 내려간 거라 좀 찜찜하긴 한데 여하튼 120 근처에서 잡아보면 이렇게 120이 아이고 하락하지 않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 로스를 딱 해놓고 그 바로 위에서 잡고 하다 보면 짧은 시간 내에 뭐 대략 뭐 좀 확실하게 잡으면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는 한번 먹어볼 만 하겠네요. 제가 스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종목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이 이런 거 하는 때예요. 요즘이 저 위에서 잡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서 잡으면 먹을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해봤자 뭘 먹어. 여기서 요만큼 먹으려고 해. 여기서 요만큼 아이고 여기서 요만큼 먹으려고 해. 내려갈 건 이만큼인데 그죠?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하는 건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잡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직장인들 스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잡을 때예요. 오늘은 아니고 근데 이 이후 일주일 열흘 동안 좀 보세요. 지수가 그냥 120을 깨버리는지 지지를 하는지 리스크를 떠안고 자동로스 해놓고 스윙을 잡아보는 겁니다. 서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의 모양 얼추 나온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세코닉스는 물량만 받았고요. 은근슬쩍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근데 조금, 얘는 좀 그 경우가 아닙니다. 얘는 다음에 또 요런 거 설명해야 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매물대가 겹쳐있는 애들. 엔캠이 이제 상을 갖고요. 전기차 중에서 엔캠이 상을 갖고, 골드NS도 물량을 완전 지하실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22평선, 122평선이 이런 것도 할만한데 이건 완전 미끄럼틀이죠. 이런 건 하시는 거 아닙니다. 2차전 스윙이고 뭐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20 근처로 올 때 단타 한번 치는 거예요. 2차전지 중에서 에코프로머티 얘도 신규주죠. 신규주 맞나요? 네, 신규주죠. 20 돌파를 했네요. 얘는 120선이 지금 120일이 안 돼서 120선이 없는 겁니다. 20선만 있죠? 120일이 안 됐기 때문에 120일이 안 됐으니까 120일에 평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120일이 지나야 이제 빨갛게 여기 뭐 선이 하나가 생기겠죠? 빨간 선이.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쁘지 않네. 에코 그쪽 패밀리인가 봐요. 얘도, 그죠? 네, 잘은 몰라도. 그리고 초전도체는 CCS가 상을 갖고요. 파워로직스가, 따라갔고, 신성델타테크도 따라갔고요. 초전도체가 요즘 좋아요. 이제 좋았을 거예요. 이제 더 올라가는 거는 조금 바라기가, 글쎄, 얼추 고점의 모양이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이제 유행이 한번 쉬었다가 한번 갈 겁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뭐 TS 요새 반도체 좋죠. 계속 좋았죠. TSE 얘도 아시죠? 오늘의 컨셉 아시죠? 방송을 제가 아주 따로 만든 이유가 있죠. 오늘 이런 애들이 가는 날이에요. 그죠? 얘는 6% 그러니까 날라갔죠. 18에서 22%까지 갔죠.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걸 통계를 제가 내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TSE가 대단한 게 아니라 10% 내외선 2배, 바닥에서는 여기까지 5%나 6% 내외선 시작하고 돌파하면은 아까 제가 숫자까지 썼죠? 18에서 22%까지 간다. 22%까지 가니까 상한가 후보다. TSE, 그죠?
지 자랑을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사람도 드물 텐데 제가 또 할 때는 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20선 돌파를 했는데 얘도 아직 120일이 형성이 안 됐네요. 얘도 차트가 나쁘지 않네요. 얘가 약간 반도체 한 오른팔까지는 아닌데 한 왼팔 정도 되는, 왼팔은 아니고 한 왼 다리 정도 되는 차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크면 한번 잡아먹을 만 하겠네요. 제가 신규주를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주를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신규주를 보시죠.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신규주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있어요. 많아요. 1, 2, 3 많아요. 신규주, 그러니까 태어난 지 2년, 3년 된 애들을 이제 나중에 스윙으로 들고 가거나 단타로 할 때 하려고 마음은 먹고 그렇게 모은 건데 스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관심 종목으로 묶여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단타로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 줄 때는 좋죠. 네, 그런 게 좋죠. 이런 거 스윙 하나 들고 가봐. 그러면서 좋죠. 제가 안 할지언정. 저는 성격이 이제 너무 급해서 못 들고 간다. 반도체 중에서 참 엔지니어링 상을 갖고, 코리아 서키트가, 나중에, 이게 만약에 없다면, 제가 이거 굉장히 좋게 봤을 텐데, 이게 있어서, 그죠? 얘가, 아무리 태양이 있어도 힘들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잘은 모르겠지만, 저 사고 친 게 없으면 굉장히 좋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고 친 게 앞에 하나 있어갖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저런 건 관심 두지 마세요. 앞에 사고 친 거는 일단 관심 안 드는 겁니다. 제가 이거 자연 친화적으로 설명을 했죠. 햇빛이 안 들기 때문에 돌파이도 무너진다. 얘기를 했죠. 가온칙스가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고요. 어떤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명망치 하나 만들고 음봉 영망치로 페이크 한번 준 다음에 소장 자리에서 날아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장 자리. 제가 얼마나 좋아하면 여기 자리를 소장 자리로 했겠습니까?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120선 위로, 이게 공간이 좀 좁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넓죠? 예, 그래서 오리지널 소장 자리는 아닌데, 어쨌거나 높은 자리의 소장 자리인데, 오리지널은 아닙니다. 이게 낮아야 돼요. 이게 120선이 위에서 20선이 한 요 정도. 지금 60선 지나가는 요 정도의 20선이 위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죠? 얘가 상승을 빠른 시간에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20선이 저렇게 멀다는 얘기는 얘가 20일, 평균 20일 정도의 상승을 좀 많이 했구나. 조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까운 데서 합니다. 조정을 할 만한 거리가 얼마 안 될 때 여기서 소장 자리에서 슈팅을 하는 걸 먹는 거지, 조정을 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서 소장 자리에서 가는 거는 이건 오리지널 소장 자리가 아니라 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안 합니다. 그래서 소장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원리적으로는 여기가 소장 자리가 맞는데, 제가 하는 자리는 120과 20이 가까울 때 여기서 단양봉이나 영망치를 만들어 놓고, 살짝 겹쳐서 올라가는 자리, 여기가 소장 자리입니다. 여기가 소장 자리예요. 아셨죠? 여기는 소장 자리라도 제가 안 하는 자리입니다. 오리지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너무 높아요. 120선에 너무 높은 곳은 저는 매매를 안 합니다.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없고요. 오늘 뭐 다 상승을 크게 해가지고 특별히 봐야 될 애는 없어요. MDS 테크는 지지만 했고요. 메타버스는 별거 없고,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소니드가 지하실에서 갔고, 리노스, 그 다음에 제넨바이오, 코리아 서키트, 파워로직스, 다 뭐 초전도체나 뭐 그런 애들이죠.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뭐 물량 받은 애들이 몇 년 보이네요. 생명과학, 세코닉스, 이미지스 물량만 받았고, 아니면 물량을 받거나 지지만 했는데 이제 좋은 차트로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저렇게 가는 겁니다. 아직은 굉장히 이른, 오늘 첫날이라 그런 말을 하기에도 민망하지만, 이제 눈치를 빨리 채시는 분들은 오늘도 눈치 챘을 거예요. 아, 이 새끼들 이제 세력 돈이 좀 들어가고 있구나, 종목들한테 들어가고 있구나, 눈치를 채셔야 돼요. 오늘도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제가 보니까 바이오 중에서는 뭐 크게 지하실 이런 것뿐이 없네요. 뷰노 볼 게 없고요. 상승한 것들이 있는데 다 지하실입니다. 제약주 중에서는 뭐 바이넥스가 그냥 조금 상승을 했다는 거. 근데 의미가 있는 거는
박철영 자리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자리를 돌파를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갔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의 영역으로 오니까 아셔야 돼요. 원론을 얘기할 때는 여기 굉장히 슈팅을 많이 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디테일로 넘어가면 뭐냐? 20이나 120선에서 위로 멀어지면요, 슈팅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슈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슈팅은 이런 데서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근데 이런 데를 벗어나서 저 위에서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슈팅이 이만큼 나올 게, 이 위에서는 슈팅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만큼이 아니라 요것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120선이나 20선이 횡보거나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 슈팅이 여기서 크게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120선이나 20선이, 그러니까 요 120선이나 20선이 가까운 데서 슈팅이 나올 때 살짝 횡보를 하고 있거나 상승을 하고 있으면 크게 나옵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근데 똑같은 상황인, 똑같은 20선이나 120선이 이렇게 인접해가지고 슈팅이 나왔는데 조정을 하고 있거나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한 25%면 여기는 한 뭐 20%, 여기가 뭐 30% 상을 갔으면 여기는 뭐 27,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120선에 가까운 데서 나오면은 슈팅이 크고 120선에서 멀어지면 작다.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요. 그리고 상승이나 횡보하는 120선에서는 슈팅이 같은 자리라도 크고 큰데, 같은 자리라도 조정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120선에서는 슈팅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 나온다. 같은 자리인데도 얘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큰데 여기서는 작고 작다. 붙어 있어도 크고 붙어 있어도 작다. 얘네들보다 작다. 같은 종목으로 보시면, 같은 종목의 그 애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상승할 때 이런 데서 보고, 조정할 때 이런 데서 보고, 완전 하락할 때도 이런 데서 보고 보면 같은 종목으로 보시는 겁니다. 다른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넥스라는 애가 120선에서 붙어서 상승이나 횡보를 할 때 슛을 하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애가 같은 120선에 붙어 있는 데서 출발을 하더라도 조정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는 이 봉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같은 상황인데도 120선에서 붙어 있을 때 슈팅과 120선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저 위에 하늘 위에서 슈팅할 때는 얘가 훨씬 크고요, 얘가 더 작습니다.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아요. 이건 디테일의 영역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디테일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알아 나가시는 거죠. 얘가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렇게 컸을 겁니다. 근데 위에서 하니까 작은 거예요. 아셨죠?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원론적으로는 여기서 슛이 클 줄 무조건 그 박철영 자리고 뭐고 하여튼 클 줄 알았더니 이게 또 하늘로 올라가니까 작아지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요런 데서 했죠. 상승하고 가운데 중자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날 시간의 단일가가 굉장히 커서 여기서 여기 여기가 이 갭이 한 8%다. 여기서도 8% 정도 다음날 여기서 여기 8% 정도 갭에서 만약에 종목이 양봉을 올라간다. 그럼 잡아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저는 잘은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잘은 안 해요. 그러면 이 봉과 비슷한 사이즈로 봉이 올라가는데 여기보다는 이 봉이 작다. 제가 그 얘기 한 적 기억나시죠? 방송을 유심히 본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가운데 중 매매라고 그래서 제가 큰 상승을 하고, 보통 이게 크지가 않아요.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작아요. 가끔 길 때도 있는데 작습니다. 길게 한번 가지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가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위에 봉이 아래 거보다 작다고 얘기했죠. 이제 그 원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봉이 크지만 여기서는 봉이 작습니다. 같은 120 돌파하는 날이라도 이렇게 작게 돌파하는 것과 여기 위에 매물대, 여기 매물대가 있어서 여기를 돌파할 때 위에서 가는 놈과 밑에서 120을 돌파할 때 여기 봉 사이즈와 여기 봉 사이즈가 같은 종목을 봐도 또 상승할 때 돌파와 조정이나 하락할 때 봉 사이즈가 여기서는 큰데 여기서는 작고, 또
120에서 가까울 때는 큰데 120에서 멀 때는 작다. 요 알아두세요. 목표가 선정을 할 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이 바닥에서 볼 때는 목표가 한 이 정도 될 거면 내일 이 정도까지 보세요. 막 크게 했는데 저 위에 있는 종목은 욕심내지 마시고 요만큼만 보세요. 제가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밑에서는 과감하게 크게 보지만 위에서는 욕심내지 말고 보수적으로 보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많이 먹는 거 배 아파서 빨리 파세요. 20%까지 보지 말고 18%에서 파세요. 이렇게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눌릴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 배웠네요. 비트코인 중에서는 아이톡시, 이게 뭐 중국주에도 껴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메커스, 상승을 크게 했죠? 정지됐다가, 보통 이렇게 정지됐다가 해거를 하면 정지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옵니다. 다 온 거예요. 1번 미션은 완료를 한 겁니다. 예, 이제부터는 몰라요. 방향성이 이렇게 갈지 몰라요. 일단 완료. 끝난 겁니다. 첫 번째 정지된 부분까지 간다. 예, 이건 끝난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방향성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눈치를 채고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때 여기까지 스윙을 들고 갈만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종목 우여곡절이 있고 병합에 무슨 유중에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막 뉴스 막 찾아봐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귀찮아서도 안 합니다. 잔잔하게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위주로 좋아하지 이렇게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지만 일부러 이런 종목은 좀 기피하는 편이에요. 저는 교육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골드NS가 굉장히 물량을 크게 받았는데 지하실 비슷한 부분이라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미세먼지도 관계없고 중국주도 아이톡시 하나 같고요. 일자리도 글로본 120까지 가면은 끝인데 내일 갈래나? 내일은 마이너스니까 모르겠네요. 근데 가끔 이런 게 갭을 굉장히 크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여기까지 갭이 떠요. 여기까지 갭이 떠요. 막 10% 가까이 갭이 떠. 그리고 다음날 시작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시간외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게 보시는데 시간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음날 무너질 확률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한 0.78에서 1, 2% 정도 갭이 좋아요. 0.78이나 1%나 2% 이런 게 갭이 좋은 건데 갭이 막 5%, 7%막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외 상한가는 이제 다른 개념으로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더 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얘가 못 간 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날 얘는 그 희망사항으로 더 보는 거지 시간 외에서 한 호가 두 호가 빠진 거는 그냥 그게 다입니다. 근데 시간의 상이면 뭐가 다르냐 얘 20% 30% 가고 싶은데 시간 외로는 10%까지 뿐이 못 가니까 여기까지 뿐이 안 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희망으로 여기가 다음날 희망으로 보는 거지 시간 외에서 9.9%가 시간 외 상인데 9.7%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내일 그 다음날 그냥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 전날 판단으로는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철도주는 라노스하고 서한기계공업을 갔고요. 항공여행주는 관계없습니다. 이재명주는 텔레필드, 한동훈은 오파스넷, 그 다음에 태양금속도 꽤 갔고요. 태양금속이 이낙연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낙연주에도 태양금속이 들어있어요. 3부 토건이 오늘 대장이고 이낙연주 대장이고요. 이렌시스도 많이 왔고 안철수가 메커스, 홍준표가 서한기계공업, 이렌시스, 태양금속. 겹치는 거 많네요. 홍준표가.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관련주로서는 연관된 게 많네요.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공부 영상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복귀 방송보다 요거 전에 올린 거 뭐죠? 주식 매매 곽철웅 자리 묶고 더블로 가는 자리 이 영상을 더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처음 이제 적응하시느라 아직 힘드시겠지만 뭐 며칠 하다 보면 또 금방 적응됩니다. 늘 해오던 거잖아요. 그죠? 빨리 적응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